연가보상비 설명하는 도중에 중랑구청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재난 문자가 오면서 동영상이 저장이 안 돼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쉽게 버는 게 아니네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재능 때문에 돈을 버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빨리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통상 11일이 보상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해는 9일까지 보상한 해도 있었으며 예산이 많이 남는 해는 13일, 14일까지도 보상해준 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0.5일은 1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5일을 연가를 사용하고 10.5일이 남았다고 했을 때 10.5일은 11일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연가 보상비 기준일수 초과일수 중에 4일까지는 적립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일은 연가 보상일수라고 했을 때 15일의 휴가를 남기게 되면 4일은 적립을 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적립을 했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계산할 때는 0.5일은 버립니다. 14.5일을 남겼을 때 0.5일은 버리기 때문에 14일만 남은 것이고 결국 적립일수는 3일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연가 보상비 적립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0.5일과 연가를 가지 않아서 적립해주는 연가 일수 계산할 때 0.5일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에 보시면 하사 이상의 군인의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의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는 이틀만 소모가 됩니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산입해서 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휴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서 쉬는 병가, 그리고 청원휴가 중에 혼인이 아니라 청원휴가 중에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모두 다 포함해서 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또는 공휴일만 휴가를 내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경우 휴가를 갈 때 월요일을 포함한 반가를 포함해서 아니면 금요일 오후를 반가를 포함해서 휴가를 낸 다음에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월요일 반가, 금요일 오후 반가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휴가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볼 일이 있을 때 주말에만 휴가를 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만약에 강원도에 부대가 있는데 집이 제주도인 경우, 그런 경우겠죠. 아니면 땅끝 부산이나 전남 해남인 경우, 여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먼 거리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휘관일 때 병사들에게 휴가를 더 붙여서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휴가를 멀리 가게 되면 휴가를 더 붙여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통상 간부들은 이 규정을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휘관은 군이 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공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1호를 보시면 국가기관에 공모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투표 참여하는 날은 공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무에 대해서는 위에 어떻게 되어 있죠?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이때 공가는 30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호를 보시면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선수로 참가할 때도 있지만 행사위원으로 참가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공가 승인 사유가 됩니다. 물론 출장도 가능하겠죠. 6호에 천재지면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국이 불가능할 때, 가장 중요한 7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통상은 부대에서 계약한 업체가 병원이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사람은 휴가를 내고 연구와 다른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청원휴가 살펴보겠습니다. 청원휴가는 질병휴가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의 휴가이고, 그리고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시는 그 요양기간, 요양이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에 질병으로 인한 청원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때 60일 이내의 휴가가 있고, 본인이 혼인할 때, 여러분들 장차 혼인하게 되면 5일 이내의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할 때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10일 이내 휴가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 이내였는데 10일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는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는 1일 이내의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는 20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특히 경조사 휴가 잘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휴가에 해당할 겁니다. 12조 2항에는 출산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일 때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출산 후에 더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 또는 35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 사살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신 출산 전에 모성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장 44일을 나누어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부군인이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규정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살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서 일수가 주어지고,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하고 사살한 경우도 청원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보건휴가가 있고, 6항에 보시면 자녀 돌봄 휴가로서 모성보호 시간, 6항은 자녀 돌봄 휴가가 아니라 모성보호 시간으로 임신 중인 여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7항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녀당 24개월까지. 8항에 보시면 인공수정 등을 위해서 1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9항에 보시면 자녀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3일까지, 1명인 경우에는 2일까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경우, 또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료에는 애완 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합니다. 이때 자녀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연간 2일이면 24시간이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최소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여러 차례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제입니다. 만 29세 여성 군인이 임신 중 출산 전 휴가로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휴가 일수를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20년 9월 26일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9월 26일부터 언제까지 청원휴가가 가능한지 올해 달력을 보시고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의 문제도 올해 달력을 보시고 산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무복무 중인 학사장교의 저녁일은 2020년 7월 31일이고 결혼식은 2020년 8월 30일입니다. 2020년 6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가겠다면 청원휴가를 신청합니다. 결혼식은 8월 30일인데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군 복무 중에 청원휴가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허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12시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카톡으로 촬영해서 저에게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